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거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긴 다가온 모양이야. 호란, 이번에 자넨 누굴 찍을 거야? 나한테 살짝 좀 알려줘. 궁금해요? 궁금하면 오세요. 참나. 좀 웃기게 좀 해봐. 그렇게 맨날 시청률 안 나온다고 고민하지 말고 개그 콘서트나 뭐 이런 것 좀 보면서 왜 주말에 밤상한다고 그냥 이렇게 까지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님, 제 팬들 들으면 팬들 발끈해요 진짜. 저도 알고 보면 웃긴 놈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말 이분들은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진짜. 누구? 도대체 누군데? 누구야? 궁금해요? 투표 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웃기는 이유? 그래. 요즘 투표 시간 늘리는 문제 때문에 뉴스고 인터넷이고 아주 시끌시끌하던데 정책이나 공약 얘기할 시간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들 싸우고 난리야? 그러잖아. 투표 시간 연장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이 참정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것이죠. 하지만 비정규직을 비롯한 특수 형태의 노동자들에겐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등에서 노동자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노동 현실이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계에서는 선거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투표 시간을 연장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민주통합당에서 이 같은 요구를 받아서 임기 만료 선거에 있어 오후 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라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계 쪽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니 이건 어떤 정당의 정책인 전략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군. 그런데 이 돈이 100억이 드네 어쩌네 하면서 반대하는 쪽도 물러설 기분을 안 보이던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하나?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100억이 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투표 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재미있는 어록들이 많아서 제가 하나씩 까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록들을 보시면 한마디로 투표하라고 있는 공휴일에 왜 투표는 안 하고 투표 시간을 문제 삼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투표일에 웬만한 노동자는 다 쉰다는 부분이 참 거슬리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1년 6월 비정규직 노동자 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권 이유로는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에 외출이 불가능했다고 응답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42.7%를 차지했으며 자리를 비울 경우 임금이 감액돼 못했다는 의견도 26.8%나 됐습니다. 업종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보면 오후 6시를 넘겨 퇴근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선거 당일에도 출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경우 새벽 시간에 투표를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기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4.11 총선에서는 직장인의 절반이 정상근무를 했고 현재 84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64%가 투표 시간대가 맞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표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얘기하는 웬만한 노동자의 비정규직은 포함되지 않는 모양이군. 노동계를 바라보는 정권의 시각이 단표적으로 드러나고 있구만. 그럼 노동계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텐데 당장 강요할 수도 바꿀 수도 어렵기 때문에 우선 투표 시간이라도 연장하자는 대책이 나온 거구만. 일종의 차선책인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서 투표일에 근무를 하는지 보고된 게 있나? 학습지로 유명한 대교 눈높이는 지난 4.11 총선 때도 수업을 진행하라고 했고 이날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 교사들이 외부로 나가야 하는 바람에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6시까지 출근하고도 오후 6시에 퇴근해 본 적이 없는 직장인 A씨는 총선날 아침에 투표할 생각이었지만 투표 시간에 쫓겨서 결국 투표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퇴근했을 때는 이미 투표 시간이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서울 노원에서 라면 대리점을 운영 중인 김모 씨는 새벽 4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한다면서 매일 700에서 1000만 원을 수금하지 않으면 다음날 본사에서 라면을 뗄 수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하려면 하루치 영업을 다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라면 업계뿐만 아니라 제과업계 등 유통상인 60만 명의 상황이 비슷한 현실입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는 함께 오기로 했던 직장인은 휴일이 없어 지금도 일하고 있다면서 전국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3만 명 정도지만 기본 권리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므로 소수의 문제라도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면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호소했습니다. 물론 법으로는 분명히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보장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회사를 고발하는 동시에 사표를 내거나 해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선거날 오후 4시경부터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나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센터 등을 방문해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실태조사와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은 현실에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이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지? 네, 비슷한 얘기로 투표는 성의의 문제라든지 10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고 국민을 타박하는 것은 스스로 노동 현실에 대한 문외한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 문제라도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 된 거야? 인터넷을 보니까 공휴일로 지정된 나라가 한국이랑 필리핀, 호주가 있다던데 이게 사실이면 이 새누리당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뻥을 친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는 필리핀과 이스라엘입니다. 또 아예 일요일에 투표하는 나라는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등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에 호주도 포함된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은 호주의 투표일은 토요일이고 그리고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OECD국 평균 투표율이 71.4%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56.9%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를 언급하려면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투표율을 높이려고 노력해야지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퍼뜨리는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기더라도 잘 좀 알아보고 우겨야지. 아니면 말고식으로 내뱉고 오는 게 문제야. 어? 투표율은 그렇다 치고 다른 나라 투표 시간은 어떤가? 다들 우리보다 투표율이 높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대다수 국가는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오후 10시,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오후 7시나 8시, 이웃나라 일본도 투표 시간이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탈리아는 휴일엔 오후 10시, 평일엔 오전 7시에서 오후 2시까지 이틀간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처럼 각국의 투표 시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저녁 늦게까지 투표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는 이틀 동안 진행하거나 일요일에 선거를 치르는 등 탄력적이면서 유권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런 노력은 그대로 투표율에 반영됩니다. 호주는 94.9%의 평균 투표율로 OECD국 중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도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은 스위스보다는 높지만 56.9%로 OECD 국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을 연장하면 그동안 생계 때문에 투표하고 싶어도 못했던 이 국민들의 참여가 늘어날 테니 투표율이 더 오를 거 아니야.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이 투표시간 연장이나 투표일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자 국민의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방침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당한 이유도 있고 국민이 저토록 원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미꾸라지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투표 시간 연장을 막는 거야? 구차한 변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돈으로 걸고 넘어지는 건데요.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데 무려 100억이나 든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아니, 도대체 2시간 동안 뭘 하길래 100억이 들어? 중앙선관위가 국회 행정안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 마감 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이 약 100억 7천만 원이 들고 이 중 83억이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의 계산법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단지 2시간 연장을 하는데 인원은 2배로 늘어납니다. 어느 회사나 2시간 근무를 연장한다고 해서 인원을 2배로 늘려서 2교대 근무를 시키지 않습니다. 2시간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만 더 지급하면 되는데 인원을 2배로 늘려서 계산했고 투표관리관의 시급을 갑자기 현행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선관위는 개표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2일 근무에 따른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현재도 개표관리원과 개표참관인은 1분 8만 원으로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13,920명의 추가 개표 사무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개표 시간만 8시 이후로 늦춰졌을 뿐이지 총 개표 시간은 똑같습니다. 결국 6시 출근이 8시로 늦춰져서 일한다고 사람을 더 써야 한다는 논리는 아주 이상한 계산법입니다. 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이미 야식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 늦게 출근한다고 굳이 야식을 2번 줄 필요가 있을까요? 개표는 안 하고 야식만 먹나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계산했을 때 36억에서 48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후 8시까지 진행된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개표 관리 비용에 따르면 당시 선관위는 총 34억여 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본래 책정되어 있는 기존 수당에서 한 푼도 더 지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투표 시간이 연장되면 100억 이상 늘어난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의도적인 부풀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100억이 든다는 얘기도 뻥이잖아. 2시간 연장에 설사 100억이 든다 해도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을 뽑기 위해 그런 건데 이것을 비용 때문에 못한다는 게 이 말이 돼? 참. 박근혜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투표 시간을 2시간 줄여서 100억을 아끼고 그리고 또 줄여서 100억 더 아끼고 그럼 아예 투표 시간을 없애면 1,000억, 2,000억을 아끼겠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투표 비용 아끼려고 체육관 선거를 한 모양이군요. 이제야 그 깊은 뜻을 알겠습니다. 이건 참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전자개표를 하기 때문에 개표 시간은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된 시간만큼만 더 필요할 뿐이죠. 밤샘 개표 방송 같은 건 걱정할 이유도 없고 또 국가 대사에 밤샘 조금 하면 어떻습니까? 올림픽이나 월드컵 밤샘 중계한다고 뭐라고 하는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공방은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표시간을 밤까지 연장하면 상간도서 지역 주민들이 위험하다는 어록까지 추가됐는데요. 이런 궁색한 주장까지 하나하나 반박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정현 의원님께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겨울시간 일본 시간은 5시니까 차라리 투표시간을 줄이라는 게 타당하겠네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드니 투표하지 마라. 밤길 어두우니 투표하지 마라. 이게 21세기 대통령 선거에 나올 만한 얘기야? 참 어이가 없군. 투표를 올리려고 합심을 해도 모자랄 판에 참정권을 가진 국민이 투표 시간 연장해달라고 사장하고 있는 형국이라니 이런 대통령이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지. 이건 정말 꼼수야, 꼼수. 아유. 선거일이 다가오면 단골 손님처럼 투표율이 몇 % 이상이면 야권에 유리하고 미만이면 여권에 유리하다는 보도가 등장합니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이번 18대 대선에서도 투표율에 따라 당락이 갈릴 거라고 분석하고 있는 만큼 투표시간 연장은 민감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시간 연장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를 하는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막고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대놓고 비정규직, 빈곤층은 투표하지 말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표시간 연장은 정당 간의 공방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닙니다. 2012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날이지 지난날의 역사처럼 공작 정치로 독재자를 뽑는 날이 아닙니다. 독재 정권은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을 가장 좋아합니다. 반면에 비판 의식을 가지고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줄 아는 깨어있는 국민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국민이 되시겠습니까? 추적 60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100억 비용에 대한 거는 일단 과장됐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예산이 수백조 원 될 건데 그걸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100억 정도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에 저희가 강제 휴무도 아니고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저희 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투표를 하고 직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융통성 있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더 연장해줘도 많은 사람들 투표할 수 있을 텐데. 예, 실제로 이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00억이 아니라 31억에 불과했고요. 투표에 참가하는 국민인당 100원씩만 더 내면은 투표 시간을 3시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억이 아니라 100억 혹은 1000억이 든다 하더라도 투표 시간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주의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얻어지는 건데 이거를 부정한다라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4월 11일부터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처음으로 실시가 됐거든요. 300만 명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었고 그중에 단 5만 명만이 투표에 참가했어요. 거기에 들어간 돈이 216억이에요. 그거는 1인당 50만 원,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50만 원이 들어간 금액이고요. 또 지금 원양어선을 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선상투표라는 게 진행되는데 이 집행비용도 1인당 2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국민 한 사람의 표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조금 추가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학생들 같이 사회적으로 약자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권, 참정권이 늘어난다는 건데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내일 살았으니까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표 시간 9시까지 해서 좋은 아까 많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좋은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 이 땅이 이렇게 발전하고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새로운 시대만 해가지고 꼭 이번에 아까 정면 교체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지.